검찰이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죠. 그런데 법원이 어젯밤에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자세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의 영장 기각 그 사유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제가 직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장성명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다음에 유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 이거이고요. 다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취업을 알선하려고 했던 혐의,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혐의를 관통하는 동기가 있었는데요.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려고 하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법원은 이 혐의 소명 정도 그리고 피의자 장성명의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제가 팟캐스트 이탈남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한 게 있었는데요. 이때 취재해서 보도했던 내용에 기초하면 법원의 영장 기각은 정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이 5천만 원 전달건의 경우 장성명 전 비서관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유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 이 사람이 최근에 검찰에서 관련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혐의 소명이 된 거죠. 게다가 이 5천만 원이 관봉 형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출고할 때 5천만 원 다발을 비닐로 싸서 출고를 하는데 이 관봉 형태로 건네진 사진까지 이미 2012년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도대체 뭘 더 소명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자, 그러면 이 법원은 두 번째 혐의, 즉 이 취업 알선을 시도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혹시 이렇게 본 걸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또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혐의도 이미 2012년에 소상히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 녹취록도 있어서 그때 공개가 됐었고요. 다만 최근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보도되지는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2012년에 공개했던 관련 내용을 축약을 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2012년 2월이었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최충근 당시 가스안전공사 이사가 걸어온 전화였는데요. 이때의 통화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네, 장진수 씨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BH에서 예, 예. 자리 좀 이렇게 보는 아무 이야기도 마시고. 직함이 약간 어떻게? 예,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예. 예.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최충근 이사가 전한 말은 BH, 즉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경동 나비엔의 자리를 알아봤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동 나비엔의 인사팀장이 전화를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걸어오기도 하는데요. 이 통화 내역도 2012년에 공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청와대가 취업을 알선하려고 한 것은 장진수 전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런 회유 공작을 누가 지시를 했는가, 그리고 또 누가 실무 통로였는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부터 또 하나의 녹음 파일을 틀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에 장진수 전 주무관이 이탈남을 통해서 관련 진실을 공개한 내용인데요. 좀 약간 길 겁니다. 그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꼭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고요. 아울러 장성명이란 인물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 가운데 하나, 피의자 장성명의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예, 오래죠. 경동나비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누가? 청와대 인사 행정관이시라 예. 하는 분인데 이름은 제가 못 외우고요. 네. 무슨 행정관님이시라 하는데 장성명 비서관님의 부탁으로 예, 직장 알아봐 준다고. 장성명 비서관의 예. 부탁이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예. 공직기강 비서관 장성명 비서관님. 예. 아, 분명히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어요? 얘기했죠. 예. 예.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네.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전화가 올 거다. 예. 그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아마 1년 반 정도 한시직으로 해서 연봉은 현재 받는 그 수준으로 해서 아마 자리가 아마 연락이 올 거다고. 예, 그렇게 인사 담당 행정관이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예. 연봉 이런 이야기까지?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가스안전공사에 이제 최충근 이사가 전화가 온 거고. 예,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예. 분명히 장성명 그 비서관의 부탁으로 예. 알아봐 준 거다라고 예. 얘기했습니까? 수차례.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이 됐고. 근데 왜 안 가셨어요? 그게요. 처음에는 갈까 말까도 고민했었어요, 사실 제가. 예. 그리고 나름 알아보니까 네. 흑자나고 좋은 회사라고. 예. 그랬었는데 하여튼 제가 막상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 있을 경우를 가정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볼까. 그게 좀 일종의 낙하산이라고 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고요.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제가 정거인멸하다가 예. 잘렸다고 예. 그렇게 분명히 사람들이 알 거다. 물론 예. 거기서도 열심히 생활하면 제가 분명히 적응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거기서 존재할 텐데 뜻하지 못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장성명 비서관이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작년 1월이죠. 제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기. 이제 증거인멸 예. 최종석 전 행정관이 시켜서 이미 증거인멸한 그때 것이다. 모든 걸 폭로했죠. 저는 그 있기 전후인데요. 어쨌든 제가 그때는 2심 준비를 나름대로 제 스스로 혼자 해서 네. 모든 사실을 밝히고 예.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하여튼 그런 시기였는데 유충일 국장님 밑에 총괄과장님, 정 과장님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계신데 진경락 전 과장의 후임자. 예. 정 과장님하고 만나요. 제가 만났어요. 광화문 옆 세종문화회관 옆에 보면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있고 그게 1층, 2층, 3층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에 벤치가 있어가지고 바깥 바람을 쏘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공간인데 거기서 만났죠. 그러니까 정모 과장을. 예. 과장님이 제가 한 얘기는 이거죠. 저는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 스스로 해서 법정에 가서 사실 밝히고 판결이 좋게 나면 공무원을 계속 할 것이고 못하면 내가 알아서 살아나가겠다. 제 인생은 제 스스로 하겠다. 관여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했었던 얘기고 큰 소리로 엄청 높여면서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가냐 하시냐고 화도 내고 제가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지금 민정에서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벌금형 충분히 가능하고 안 돼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실리적으로 낫다. 다른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취업 발생 얘기하는 겁니까? 취업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도. 그럼 그렇게 한 번 만났습니까?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만났죠.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약간 비스듬한 사이길이 있는데 그 무렵에 새로 생긴 커피숍이 있었어요. 6층에 당구장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근데 그때 정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지금 VIP한테 보고가 됐고. 잠깐만요. VIP라고 하면 대통령을 뜻하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건가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분한테 보고됐다 그랬죠. 언제 보고가 됐다라는 겁니까? 뭐가 그리고? 저는 제 문제를 얘기하는 걸로 인식을 하죠. 제 문제가 보고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저희들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법원에 재판받고 있는 7명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다. 이 케어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지금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대통령에게 장진수 전 주무관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보고된 이후에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때문에 이제 기소된 7명에 대한 담당자들이 정해졌다. 예. 관리해 줄 수 있는. 예. 무슨 내용이 보고됐는지는 네. 제가 알지 못하고 예. 다만 그 이후에 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그런 이제 관리하는 팀이 뭐 공식적인 팀은 아니겠지만 네. 예, 그런 움직임이 형성이 되었다. 그럼 민정수석실의 한 사람이 예. 7명을 도맡아 관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이 뭐 명확하진 않은데 예. 제가 듣기로는 예. 어쨌든 한 명이 뭐 2명을 맡을 수도 있고 뭐 예. 한 명이 3명을 맡을 수도 있고 예.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전체 7명을 관리한다 이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를 관리하러 접근하고 하신 분은 이제 유 국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고. 그게 장성명 비서관이라고. 장성명 비서관님이라고 그렇게 저는 아는 거죠. 네. 지금까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취업 알선 회유가 들어가고 관봉 형태의 돈 5천만 원이 건네진 것도 모두 이렇게 이 조직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장성명 전 비서관은 이 조직적 관리의 한 실무자였던 것이고요. 따라서 이 장성명 전 비서관에게 이른바 장진수 케어를 지시한 상급자를 캐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를 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성명 전 비서관의 신병 확보는 필수이겠죠. 헌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의 큰 줄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그리고 피의자의 지휘민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틀어드린 대로 결정적인 증언과 녹취록까지 있는데도 혐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휘민 역할을 운운하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관련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고 이런 판단을 내린 건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어서 혹시 검찰이 관련 기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인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 장성명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당시 가스안전공사 전대천 사장 그리고 최충근 이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뭐 그럼 당연히 관련자 진술 내용도 제시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삼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부족한 건 강부영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이고 불분명한 건 기각 판단의 근거입니다.